9장 통증과 통증 조절, 진정법에 대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통증은 실제하거나 잠재적인 조직 손상에 대한 감각적, 감정적인 경험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환자가 치과 치료에 대해 고통스럽다고 느끼면 통증을 느끼고 편안하다고 느끼면 통증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특성에 의해 술자가 생각하는 손상 정도와 환자가 느끼는 통증 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상아질 삭제 같은 조건 자극에 의해 통증을 느꼈던 아이의 경우 그 당시 경험했던 핸드피스의 소리, 진동, 주수, 냄새 등 무조건적인 자극을 기억하여 실제로 손상이 없음에도 공포를 느끼고 통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통증 조절을 위해 알아야 하는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증의 정도는 통증을 겪는 어린이만이 알 수 있고 통증 발생이 가능한 어떤 경우라도 평가하고 그 통증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통증은 발생하기 전 예방하는 것이 더 좋고 통증을 동반하는 술식을 할 경우 부모와 동반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중 발생하는 통증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원칙에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어린이 중심 접근법은 행동조절, 흉식호흡, 주의분산, 본보기법 등 어린이 스스로 통증을 느끼지 않게 하는 방법이고 질환중심 접근법은 국소마취, 진통제, 진정요법 등 실제적으로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것입니다. 국소마취는 소아치과 진료에서 통증을 조절하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이지만 그 성공률은 기법과 술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소마취 시행 전 환자의 연령과 성숙도에 적합하게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술자와 환자 간의 좋은 관계 형성을 기반으로 마취 시 어린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적절한 정보 제공은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는 오히려 불안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2세부턴 추상적 사고력이 발달하여 국소마취가 필요할지 여부에 대해 본인이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게 됩니다. 도포마취는 주사의 자입통을 경감시키므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도포마취제는 보통 연고나 젤 형태로 리도카인과 벤조카인을 사용합니다. 외래에서 자주 사용하는 허리케인은 벤조카인이고 분무 형태로 사용하는 베라카인은 리도카인인데 베라카인은 연고 형태도 있습니다. 도포마취를 시행 전 점막을 건조시키고 2에서 5분 동안 적용하면 표면으로부터 2에서 3mm 정도 마취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토 반사가 있는 어린이의 경우 책에서는 5% 리도카인 용액을 각을 시키는 방법이 소개되었는데 저희 외래에서는 베라카인 분무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아산화질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국소마취 용액은 혈관 수축제가 포함되면 효과가 증가하고 작용 시간이 연장되며 독성이 감소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리도카인, 아티카인이 주로 쓰이며 긴 작용 시간을 위해서는 부피바카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외래에서 리바스큘라리제이션 같은 재생근관 술식을 할 때 혈관 수축제가 포함되지 않은 마취액을 사용하게 되는데 저희 외래에선 메피바카인을 사용합니다. 국소마취 방법에는 침입 마취가 있는데 이는 신경 말단 주위로 마취액을 적용시키는 방법입니다. 도포 마취된 점막을 잡아당겨 자입을 하고 골막 위로 천천히 자입하는 것이 통증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개부의 경우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바로 구개부에 자입을 하기보다 시간 유도 자입을 선행한 후 하는 것이 선호됩니다. 많은 전달 마취 방법 중 하악 구치부의 치료를 위해 하악공 전달 마취를 사용하게 됩니다. 어린이의 경우 하악공이 교합표면보다 하방에 위치하기 때문에 해부학적 구조를 생각하면서 시행해야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보는 것도 하악공의 위치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자동화 주입을 하는 장치들도 개발되었는데 마취액을 일정한 느린 속도로 주입하여 조직 압력을 줄여 통증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주로 가장 많은 통증을 유발하는 구개부 전달 마취와 시주인대 마취에 사용됩니다. 책에서 소개된 무통 마취 방법은 실온 상태의 마취액을 도포 마취 후 점막을 잡아당기면서 바늘을 자입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 방법을 전치부 마취 시 사용하게 되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소마취의 금기증으로 책에선 협조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아이들에게서 진정요법 등의 부가적인 방법 없이 국소마취를 단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국소마취에 대해 알러지 반응이 있는 경우도 금기증에 속합니다. 출혈성 소인이 있거나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경우 전달마취 등의 심부조직 마취는 혈종을 형성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소마취의 부작용은 드물지만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 생각보다 마취 효과가 적어 마취가 잘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마취 후 뇌 혈류량의 감소로 인한 실신, 기절, 의식상실이 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기절한 경우 다리가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눕히고 고개를 젖혀 기도를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마취된 조직을 어린이가 꿰물어서 교상이 발생한다면 1% 클로르헥시딘 젤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교감신경계 반응으로 볼이 창백해질 수 있는데 이는 10분 정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국소마취 도중 혈관이 손상을 받아 혈종이 발생할 수 있는데 부종이나 멍 같은 피부 병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해야 합니다. 국소마취의 독성 반응은 마취액이 혈관 내부로 주입되거나 매우 빠른 속도로 주입 또는 과용량일 때 일어납니다. 경미한 현기증부터 시각적, 청각적 장애가 일어날 수 있고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심혈관계 반응으로 심박수와 혈압이 상승하다가 2단계 반응으로 혈압 하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대 안정 용량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 책에선 어린이의 최대 용량을 성인 용량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아청소년 치과 교과서에선 최대 용량을 kg당 4.4mg, 추천 용량을 kg당 4mg으로 몸무게에 따른 용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에게 주로 사용하는 진통제는 아세트아미노펜 등의 파라세타몰과 이부프로펜 등의 엔세이드가 있습니다. 파라세타몰은 중추에 작용하여 경구투여 2시간 경과 후 최대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엔세이드는 말초 조직에 작용하며 경구투여 2시간 경과 후 최대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혈소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출혈 소인이 있을 경우 셀레콕십 같은 콕스2 이니비터를 사용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수루 통증이 예상되는 경우 1에서 2일간 진통제를 투여할 수 있는데 아스피린은 독성 가능성과 항응고 작용이 있기 때문에 수루 진통제로는 부적절합니다. 흡입 진정법이 최소의 진정법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아산화질소는 높은 성공률과 안정성을 가지는 진정요법입니다. 흡입 진정 상태는 환자가 구두 지시에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상태입니다. 아산화질소의 진통효과에 대해선 의문점이 있으므로 진정요법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흡입 진정치료 2시간 전부터 가벼운 식사만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마취과학협회 ASA 기준 3급과 4급에선 금기이고 주치의나 마취과 의사와의 협진이 필요합니다. 아산화질소 진정을 사용할 때 최소 30% 이상의 산소 공급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치료 후 100% 산소를 5분간 공급해 주어야 하고 흔한 부작용으로 오심과 구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벤조다이아제핀 계열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나 단독 사용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늘어나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의식화 진정법은 의식의 저하가 의학적으로 조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보호반사가 유지되고 기도도 스스로 유지하며 구두 지시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상태입니다. 상황 대처 능력이 부적절하거나 심한 치과 불안, 공포를 가진 환자에서 사용되고 중등도 범위와 복잡성을 가진 구강검사와 치료 시 사용합니다. 광범위한 치료가 요구된다면 전신마취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응급치료 시에 사용할 수 있는데 2세 이하에선 위험성 때문에 마취과 의사와의 협진이 필요합니다. 급성 전신질환이나 알러지, 근신경계 질환, 타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기입니다. 의식과 진정에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약물이 사용되는데 가장 흔한 약제는 미다졸람입니다. 미다졸람은 보통 정주용 앰플로 시판됩니다. 경구 투여나 직장 내 투여가 가능하나 정주용 앰플 안의 약물을 사용하는 오프라벨이기 때문에 사용 시 정확한 지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시행해야 합니다. 미다졸람은 매우 쓰기 때문에 주스나 음료와 섞어서 복용시켜야 합니다. 항불안, 진정과 수면, 근육 이완 작용을 하며 독성은 낮은 특징을 갖습니다. 선행성 기억 상실 효과가 있어 이것이 장점으로 보이나
의식적 기억에만 영향을 주고 무의식적 기억에는 영향이 없어서 어린이가 치료를 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말로는 표현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의문점이 있습니다. 벤조다이아제핀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가바의 작용을 저해시키는 효과를 지닙니다. 지속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제의 투여 경로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맥 주사는 신속한 반응과 효과, 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여 가장 효과적이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기엔 대개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경구 투여의 경우 그림과 같이 바늘이 없는 주사를 이용하여 후구치 부위에 쏴서 먹일 수 있습니다. 약물의 용량과 효과 발현 시간은 투여 경로와 관련이 있는데 비강내 투여는 가장 신속한 효과를 보이나 강한 불쾌감이 동반되기 때문에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15에서 30분 후 효과가 발현되기 시작하며 최대 효과는 1시간 정도 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다졸람은 에리스로마이신과 자몽주스와 함께 쓰인다면 흡수가 촉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는 경구투여 시 적정 용량에 대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치과 교과서에는 경구 및 직장 투여 시 미다졸람 0.25에서 1mg/kg이 적정 용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외래에선 근주를 많이 사용하는데 소아청소년 치과 교과서의 권장량은 0.15mg/kg입니다. 외래에선 실제로 미다졸람을 0.2에서 0.3mg/kg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논문을 찾아보니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협조도가 매우 불량한 경우 0.4mg/kg까지 쓰는 것도 괜찮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의식화 진정을 시행하기 전 임상적 고려사항으로 약물에 관련된 규정, 효과, 부작용,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보호와 산소 공급을 위한 적절한 장비 및 응급약품을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오심과 구토의 일은 우발적 흡인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를 금식시켜야 하고 그 기준은 2~3시간 전부터 맑은 액체류 금식, 4시간 전부터 고형류 탁한 액체류를 금식시킵니다. 실제 저희 과에선 치료 전날 밤 자정부터 금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치료는 치과 의사와 보조자 모두에게 지속적인 모니터링 하에 진행되어야 하고 언어 소통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깊은 진정으로 빠지는 신호가 관찰되면 기도 확보에 집중해야 하고 펄스 옥시메트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치료 종료 후에도 모니터링하여 운동 능력이 회복되기 전까지 귀가시켜서는 안 됩니다. 귀가 후에도 남은 하루 동안 성인인 보호자의 관찰 하에 있어야 함을 교육해야 합니다. 일부 환자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문제로 치료 중 협조 능력이 결여되어 전신마취하의 치료가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전신마취의 적응증으로는 협조 능력이 결핍된 심한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가진 어린이, 진성의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에게서 심각한 행동조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 미성숙, 치과 불안, 공포, 장애 등으로 협조 능력이 결핍된 어린이에서 광범위하거나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입니다. 전신마취는 주로 병원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심각한 합병증의 발생 빈도는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전신마취 자체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어린이를 치료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실패하였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